그러면 시작할게요. 오늘 인사하는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그냥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주제를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렇게 잡아봤어요. 우리나라 그 나라 이름, 국호가 무엇인가? 안창호 선생님의 그 1920년 상하이판 그 신년사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황제가 없나요? 있소. 대한나라에는 과거에 황제가 한 사람밖에 없었지만은 금이 되는 2천만 국민이 다 같이 황제요 제군에 앉은 자리는 다 옥자며 머리에 선 것은 다 면류관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보면은 대한 나라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네, 나라 이름이, 우리나라 이름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해봤어요. 대한민국이 탄생한 날이 언젠가? 사람들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손바닥 헌법책을 보면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나와 있습니다. 임시헌장의 날짜가 언제냐면 1919년 4월 11일이에요. 그러니까 1919년 3월 1일은 3.1 운동이 일어난 날이죠. 그 영향으로 4월 11일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임시헌장을 발표했어요. 그 조소왕이 기초했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은 임시헌장이 상해 임시헌장으로도 돼 있지만은 대한민국 헌법, 그러니까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나라 이름이죠.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은 정체죠. 정치체제. 그러니까 이걸 풀이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은 대한민국은 이름이니까 덮어두고 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합성어예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나라다. 그게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그런데 헌법 1조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데 민주공화국의 뜻이 뭐냐 그러면 선뜻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한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한국이라고 말하게 된 유래를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일본이 즐겨 쓰는 말 이름이 대국, 대일본 제국, 대동아전쟁, 이런 대자를 즐겨 붙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대자를 붙이는 게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에 기분이 나빠서 일제시대, 그러니까 일본 강점기 시대에 대자를 빼고 한국으로 부르게 된 데서 연유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이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 예, 화면이 사라졌어요. 안 보여요? 네, 공유 화면이 사라져서. 왜 이사장님, 그러지? 한 번 더 공유해 봐 주세요. 이사장님, 화면 아직도? 공유 한 번 더 해주세요. 네네. 아직도 안 보여요? 예, 화면 공유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럴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직 안 보여요? 보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 된 유래를 1897년에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했죠. 이 제국이라는 것은 민국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백성인 나라는 민국이고 주인이 임금인 나라는 제국이죠. 그러니까 대한제국이라는 말이 상해 임시정부 헌장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뀐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이름이 대한이라는 이름이 왜 붙게 됐느냐 하면은 조선이라는 이름은 기자가 봉해졌을 때 이름이니 제국의 이름으로 합당치 않은데 한이라는 이름은 우리의 고유한 이름이며 삼국시대의 세 국가, 그러니까 마한지단 별한 아시잖아요. 예, 아우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큰 한이라는 이름이 적당하다. 그래서 대한으로 붙이게 될 거고 1919년 4월 10일 임시정부의 첫 의정원 회의에서 신서구가 뭐라고 했느냐면 대한민국으로 국호를 정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운영 선생님이 대한인 이름으로 나라가 망했는데 또다시 대한을 쓸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신서구 선생님이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다시 흥해보자 이렇게 해서 만장일치로 박수로 통과해서 대한민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황제 고종이 대한제국이 대한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민국으로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임금이다가 주인이 백성으로 바뀌게 됐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서툴러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공화주의, 공화국 이런 말들을 쓰면서 공화국, 공화주의 이런 말을 잘 안 쓰는데 북한에서 보면 공화주의라는 말을 우리 공화국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제국이 아닌 민국이다. 나라의 주인이 백성이다 이런 뜻이고 공화라는 뜻은 국민, 권력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공평하게 써야 한다는 그런 뜻인데 공화국이라 하면은 법과 공공선에 기반을 두고 주권자들이 그 시민들이 만들어낸 정치 공동체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주공화국이라는 말 뜻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나라다.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뜻이 얼마나 의미 있는 말인데 이걸 우리가 한국이라고 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업신여겨서 너가 무슨 반도의 나라가 어떻게 해서 컨대자를 붙이느냐 해서 한국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지금 이름은 거의 한국으로 그냥 통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북쪽에 있는 나라는 뭔가 북한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인가 조선인가. 자, 우리나라 헌법에는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랬죠. 그런데 조선헌법 제1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이렇게 해서 이름이 북한이 아니고 조선이잖아요. 왜 북한이라고 이름 붙이게 됐느냐 하면은
우리 헌법 제3조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 설한다. 이렇게 돼 있죠. 어떻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유엔에서도 조선이 유엔에 가입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나란히 가입해 있는데 영토가 북쪽에 있는 38 이북의 땅이 북쪽에 있는 한국이 아니고 조선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조선을 북한이라고 부르고, 조선에서는 대한민국을 남조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이거는 헌법 3조에 있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와 배치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말부터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고치자. 이름 고쳐야 되는 이름도 한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고 불려야 될 텐데, 대한민국이나 또는 한국이라고 붙여야 되죠, 이름을. 한국이라고 하는 게 틀린 말이죠. 대한민국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 이름이라도 제대로 불러주면서 통일을 바라고 민족이 하나 되는 걸 바라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 통일이 앞당겨지지 않겠나, 이런 뜻으로 나라 이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제 말씀드린 그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돼서 된다. 그 다음에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헌법이 개헌을 하면은 반드시 헌법 3조는 바꿔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우리나라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에서는 대한제국을 민국으로 바꾼 내용이 분명히 임시헌법에 나와 있고 임시헌장에도 나와 있고 그렇게 돼 있죠. 예, 이걸 우리가 헌법을 제대로 안다면 나라 이름부터 정치체제부터 제대로 좀 알고 이해하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그 논란이 거치지 않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건국이 언제부터냐, 조선의 건국은 언제부터냐, 이걸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 수립을 하면서 수립식에 뭐라고 써붙이냐는 거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써놨어요.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하지 않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이 해방이 되고 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3년간은 38 이남에는 미군정이, 38 이북에는 소련의 군정이 실시되다가 각각 물러가면서 남한에는 대한민국,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건국절도 정부 수립과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확실히 알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만 더, 우리나라 꽃이 뭐냐? 우리나라 꽃은 무궁화라는 걸 다 알면서 조선의 꽃은 뭔가? 뭐예요? 이 꽃 이름 아시는 분? 진달래. 예?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무궁화. 꽃은 무궁화라는 거 알면서 조선의 꽃은 진달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꽃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목련이라고 그래요. 먹면. 홍목련? 예, 나무 목자 연이에요. 연꽃이에요. 근데 이 향기가 깊은 산중에 아주 깨끗한 곳에만 피는 그 꽃이에요. 근데 아주 그 근처에 가면 향기가 막 그 주변에 진동을 해요. 예, 꽃 이름도 나라 이름도 잘 모르고 우리가 보통 그 지피지기면 백전백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걸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긴다는 뜻인데 우리가 정말 통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조선을 적국이라고 이렇게 주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전에 나라 이름부터 꽃 이름부터 국기도 북한의 국기는 지금은 이렇게 막 강의 중에 이런 국기를 올려놔도 괜찮지만은 박정희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국기를 공개를 하거나 강의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면은 아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혀갔을 거예요. 네, 지금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다 볼 것 같으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조선에 헌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조선에도 헌법이 있어요. 아주 깜짝 놀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못하느냐. 조선의 실제가 어떤 나라냐 보면은 TV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몇십 년 전에 화면을 자료 화면을 가지고 지금도 공개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걸 보면은 아마 그 통일 정책이라는 게 제가 나중에 시간 내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남쪽에서 하는 통일 정책과 북쪽에서 하는 통일 정책을 보면은 말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그런 현실이 돼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헌법 강의를 저는 처음 시작하면 나라 이름부터 우리는 한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다 하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우리나라의 헌법, 조선의 헌법 지금은요 조선의 헌법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 조선의 헌법 우리 헌법도 한번 읽어보면 좋지만은 조선의 헌법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 강의 때는 제가 조선 헌법을 강의 시간에 파일 자료를 올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언제 제가 시간 내서 기회에 봐가면서 조선의 헌법을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와, 조선에도 이런 헌법이 있구나. 우리가 헌법, 우리 헌법은 도대체 우리는 헌법이 어떤 것이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헌법 공부를 하겠다는 분들도 있지만은 생각보다도 대한민국 헌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부터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그 수강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손바닥 헌법책 그 손바닥 왜 우리가 이름을 손바닥 헌법책이라고 했느냐면 크기를 이렇게 손에 딱 쥐어보면 딱 손아귀에 들어와요. 그리고 주머니에 딱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헌법이라면은 뭐 육법 전서를 생각해서 한 700쪽쯤 되는 아주 큰 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헌법 전문과 본문 1조에서 130조 그리고 부칙 6조가 전부죠. 그러니까 그 안에 손바닥 헌법책 안에 아까 보셨다시피 임시헌장과 임시헌법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궁금한 거 꺼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만들었는 거고요. 예, 이렇습니다. 왜 헌법 왜 만들었느냐? 우리가 헌법 공부 왜 하느냐? 몰라도 되느냐? 여러분들 경기를 하면 배구든 야구든 농구 경기를 하게 되면은요. 경기 규칙을 모르면 그 경기를 이해를 못하죠.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헌법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면은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걸 알 수 없잖아요. 경기를 마치 반칙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면은 승리를 할 수 있는가, 이길 수 있는가, 이런 걸 알듯이 마찬가지로 헌법을 알고 이해하고 해야 주권자로서, 주인으로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고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우리 헌법의 제일 핵심이요, 전문가 본문 130조, 부칙 6조 중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걸 사람들은 헌법 10조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헌법 10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가치의 기본적 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거 뭐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래 나와서 이거 뭐야, 내가 행복할 권리가 있느냐,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느냐 하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조항조차도 우리가 그 5차 개헌, 7차 개헌할 때, 7차 개헌이 그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개헌한 거죠. 많이 뜯어 고쳐놨어요. 네, 이런 내용으로 비틀어놨는데 국가의 책임이다, 국가의 의무다 이런 걸 해놨어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 헌법을 추구할 권리,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기본적인 인권으로 국가가 져야 할 의무, 책임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우리 5천만 국민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참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34조에는 또 이렇게 해놨어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예, 여러분들 이 조항을 알고 그 노숙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침 출퇴근 시간에 그 지하철에서 완전히 짐짝 취급을 받고 출퇴근하는 분들,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은 내 아이를 영아원에 맡기기 위해서 아기를 안고 막 뛰어가는 그 아버지들 보면서 나는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이 10조를 보완하는 게 34조의 이 모든 1항은 모든 국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해놨지만 2, 3, 4, 5, 6조에 보면은 이 약자를 배려하는 여성과 노인과 청소년, 어린이들, 신체 장애자들 이런 분들을 국가가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국가가 해야 될 의무예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헌법은 누구를 위해서, 주권자의 국민을 위해서,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를 위해서,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나를 위해서 만들어둔 거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의 교육을 보면은 주어가 없어요. 내가 실종돼 버렸어요. 사회 시간에 보면은 이런 조항들이 많이 나와요. 헌법 몇 조에 뭐 국민의 권리가 있고 국민의 의무는 뭐 4대 의무가 어떻고 5대 의무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 걸 보면은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가는 어떤 책임이 있는가? 국가의 의무는 뭔가? 국가의 주인은 누군가 하는 데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안 하죠. 그것뿐만 아니고 학교 교육은
오지선다형 5개 중에서 정답을 고르는 훈련. 그러니까 시험풀이 전문가를 만들고 있어요. 이거 참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이걸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느냐? 천만에요. 우리나라처럼 교육을 이렇게 오지선다형으로 해서 50만 명을 한 줄로 세우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비슷한 나라가 있기는 있는데 그 나라가 누구냐 하면 일본과 미국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럽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복지국가들은 그 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사민주의죠.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결합한 사민주의인데 우리나라가 이런 교육하고 있다 하면 손가락질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저게 교육이냐, 폭력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자, 다시 돌아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나라 이름부터가 민주공화국이라는 부터가 5,000년을 함께 살아왔던 동족이 주적이 되어서 이걸 될 수 있으면 많은 실험 무기를 만들어서 때려 부시고 죽이는 것이 선이다. 그것이 애국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갖도록 만드는 이 반통일 교육. 정말 기가 막힌 나라예요. 그래서 보세요. 대한민국이 아니고 북한을 주적으로 생각해서 그걸 킬체인이라 그러죠. 이번에 그 출마했던 분 중에 당선했는 분은 킬체인이라고 말을 막 하더라고요. 선제공격이라는 말. 그래서 이거는 입에 담을 소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내 아버지 어머니가 사시는 곳이 우리 핏줄을 5,000년 동안 핏줄을 나눈 동족에게 선제공격을 하면은 김정일이면 김여건만 죽습니까? 거기 지도부 몇몇 사람만 죽어요. 전쟁을 하면 아시다시피 제일 가난하고 약하고 노약자들 이런 사람이 먼저 죽잖아요. 네, 이런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통일을 원하고 민족이 소중하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알아야 될 일, 국가가 무슨 책임이 있느냐 이거부터 알기 위해서 그래서 헌법을 공부를 하자. 이 헌법 속에 담겨 있는 정신, 아까 잠깐 나왔지만은 그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가 제헌헌법에서부터 계속 녹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안 가르칩니다. 지금 한 예를 들면은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우리 헌법에 있거든요. 근데 경제민주화가 뭐냐 하면은 분명 말 뜻을 잘 몰라요.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그냥 자본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우리 그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입에 자주 말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라는 이야기를 말하는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실패한 민주주의다 하는 것은 유럽에서 검증을 했고 유럽에서는 그게 아니고 삼민주의로 가자 해서 복지가 더 많은 국가의 책임이 국민을 행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알려주고 이해해서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그런 나라를 우리가 좀 닮아가면 어떨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알도록 가르치면 어떨까? 그리고 내 자식, 내 이웃에 내가 대한민국의 주인이야. 국가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야. 이거를 체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은 헌법을 읽고 알아서 헌법대로 알고 헌법대로 살고 헌법대로 하는 나라. 정치인들은 헌법대로 하고 주권자는 헌법대로 사는 나라를 앞당겨 만들자.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이고요. 이 국민운동을 여러분들이 오늘 헌법을 공부하겠다고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강사로서 앞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1년간 그래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마음에 두신 분들이 아마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이런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하는 뜻에서 이 헌법 공부를 하려고 시작합니다. 자기소개를 하느라고 시간이 막 많이 지나버려 가지고요. 한번 이렇게 이름을 들어서 잘 모를 겁니다. 앞으로도 자주 자기소개도 하고 궁금한 점도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혹시나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저는 오늘 준비를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시간 관계로. 없고 푸시고 서로 나눌 거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 저 예. 이선호입니다. 이번 대선 주자에서 3인주의를 표방한 후보가 있었잖아요. 이백윤 씨라고요. 예, 예. 네. 선생님은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과연 그러한 것이 우리나라에도 꼽힐 수 있을까? 여쭤봅니다. 3인주의 네. 그쪽에 가장 노골적으로 3인주의를 하자 이렇게 요구했는 사람이 없죠. 네. 지금 그 이번에 출마한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고 한 진보 정당이 5개 있어요. 네. 5개 있어요. 이런 정당 중에서 정의당과 뭐 진보당인가 뭐 녹색당인가 이런 몇 가지 당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왜 그게 2.5%밖에 그 지지를 못 받았느냐 할 것 같으면은 이 서민들의 안타까움, 그러니까 헌법대로 하는 나라를 좀 만들자고 이렇게 단합된 모습으로 하나가 돼서 접근해 들어갔으면 될 텐데, 그분들이 책임이 사실 좀 크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자기의 계급에 맞는 정당, 우리는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계급 정당이 아니죠. 다 같이 말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 하지만 보수적인 정당이죠. 맞아요. 그리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정당이 지금 말씀드린 그 정의당이나 진보당 같은 이런 당인데, 그게 너무 분열을 거듭하다가 국민의 지지를 못 받고 이렇게 유럽의 3인주의 정도도 나가지 못하는 거의 오른쪽에 가까운 그런 정책을 하다가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그런 뭐 3인주의와 비슷한 그런 정치 형태가 우리나라에도 발붙일 수 있는 그 기반이 될까 정말 걱정이네요. 요원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만 저는 제대로 알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 헌법을 이제 처음에 다 나라 이름도 우리가 잘 모르고 살고, 통일에 대해서 동족을 적이라고 해서 선제 타격을 하는 그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거 고치고, 정말 동족에 대한 애정과 사랑, 통일에 대한 염원, 이런 것이 좀 절절하게 녹아 있다면은 네.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자신 우리가 서민인데 서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누가 봐도 서민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다 보수 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세상에 이런 이와 같은 일을 벌였는지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우리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에 참여하시는 분, 함께 하시겠다는 분은 제발 헌법의 뜻을 제대로 좀 알면, 주권을 내가 가진 권리가 어떤 것인가를 좀 제대로 안다면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예요. 김누리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몇십 년 전에 그 진보 정당에서 민주노동당에서 뭘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주장했던 분이 있었죠. 네. 그때 그 사람 보고 뭐라 했느냐면 이거 빨갱이다, 집어넣어야 된다, 이거 놔둬서 안 된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지금 무상교육이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고등학교까지 왔죠. 이제 대학은 아직 말도 못 꺼내요. 근데 대학생들을 학자금을 빌려 가지고 취직도 못하고 이러면은 신종불량자를 만들고 이런 현실을 보면요, 도대체 이게 한 10조 정도만 되면요 얼마든지 가능하답니다. 대학까지 완전히 무상교육. 우리가 무상교육 하니까 학교에서 등록금만 안 내는 걸 무상교육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학용품이라든지 학교에서 소용되는 교과서고 뭐고 다 그 교복까지를 다 무상으로 지급하는 게 무상교육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무상교육을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못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이사장님. 예. 예, 이제 35분이 지나서요. 예. 오늘 그러네요. 짧지만 너무 중요한, 도대체 그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서 한국이라는 말을 쓰고 국가 이름도 잘 정확히 모르는 이런 국민들이 많은데, 오늘 짧지만 아주 핵심 있는 세 가지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강의하실 때는 이선아 선생님의 질문에 이어서 그런 것들을 또 강의해 주실 거고요. 다음 주 강의는 이주영 이사님 강의십니다. 아까 김지우 선생님이 상해에서 이주영 이사님 강의를 들으셨다는데, 주로 그 근현대사하고 그 임시 현장 쪽을 많이 다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상해 선생님들이 또 이 부분은 또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 서로 이렇게 나눔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오리엔테이션 전부 얼굴들 보고 1년을 함께 가실 분들 인사도 나눔하고 그랬습니다. 무탈하시고요. 봄입니다. 이제 따뜻하게 우리 비록 뜻한 바는 못 이뤄서 아쉽지만 행복하게 일주일 보내시다가 다음 주에 동지의 마음으로 꼭 다시 뵙고 이주영 이사장님 2차 강의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요 한 감사합니다. 가지요. 잠깐만요. 한 가지. 그 이빈파 선생님이 매 교육마다 참가자들이 반헌법적 사례를 한 꼭지씩 알아오면 좋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네, 예, 다음 강의 참가하실 때 반헌법적인 사례, 자기가 당했거나 들은 이야기가 있으면 와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예. 네, 그리고 아까 채팅창에 손바닥 헌법책 어떻게 구하냐고 하신 분이 계세요. 예. 제 개인 문자로 연락 주시면 제가 받으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들어오시는 방에 자료를 올려놓을게요. 헌법책 구입하는 방법을. 예. 네, 이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강의 질문 받고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우리가 1년이니까 얼마든지 서로 궁금한 점 나누고 인사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를 인사 나눔 한다고 제대로 못하고 시간도 지나 죄송합니다. 예. 마쳐도 되겠어요? 되겠습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종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편한 밤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잘 지내세요.